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살얼이랐다 시즌 4. 여기 지천명의 고개를 훌쩍 넘어 56세 인생 첫 독립을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김도경 씨.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시골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 먹고 살아?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외딴 시골. 뭐 먹고 살래 모두가 걱정했던 이곳에서 도경 씨는 잘 살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진짜 26살 때 이제 글라이더 시작하고 나서 큰 사고가 나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엉덩이로 추락을 하다 보니까 척추가 이제 나간 거죠. 선생님이 너 못 고른다고 했다. 너 하반신 마비가 된다고 했다. 선생님, 내 다리 이쁘단 말이에요. 나 예쁜 다리 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 다리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걸으면 괜찮아져. 괜찮아. 걸어서 살아남았고 걸으면서 고단한 삶을 위로받았으며 다시 새로운 나를 찾아 걷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나이 50. 아마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남은 인생 절반은 내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 비로소 결심을 했습니다. 걸어서 만나는 것들이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 걸었을 때 만나는 세상은 정말로 다르거든요. 태어났으니까 누구의 엄마로 살고 누구의 아내로 살고 누구의 며느리로 딸로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을 깨고 걸었으면 좋겠다.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과 이야기들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고 말하는 사람. 지구를 걷는 유쾌한 도보 여행가 도경 씨를 만나봅니다. 지구를 걷는 56세 도보 여행가 도경 씨. 김도경 씨 귀촌 1년차. 자막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해발 1915m 지리산을 중심으로 황매산, 웅석봉까지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장 경남 산청입니다. 경호강이 흐르는 대포리, 고래 등짝 같은 한옥이 눈에 띄는군요. 이 집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여기서 주무세요? 56세 김도경 씨.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요. 네, 위에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서 여기다가 깔고 그냥. 방 한 텐트에서 아침을 맞는 집주인이라. 재밌는 반전이군요. 아유 그냥 잠자리까지 다 공개가 되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뒤 커다란 창문을 연다. 눈부시라 눈부시라. 아이고 햇살이 까꿍. 선물 받은 그림이에요. 푸른 나중에 동산에 제 있는 집이고요. 주택 세 채. 지금도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도 제가 직업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커피숍 하다가 말아먹고요. 이 기계 하나 남았어요. 네, 시골 와서 사실은 커피를 좋아하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디 나가서 이렇게 마음 놓고 마실 만한 곳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작은 커피숍을 차려놓고 혼자서 직접 내린 커피에 물을 더 넣고 한 모금 마신다. 딱 좋은 농도. 커피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오자 흐르는 강물이 보인다. 시골 살면은 이 맛인 것 같아요. 지난해 7월
도경 씨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산청에 왔습니다. 지리산에서 불어오는 산바람도 좋고요. 밤이면 경호강 달빛이 그렇게 그윽하답니다. 그중에 제2일은 강바람 쐬면서 마시는 요 모닝커피라는군요. 처음에 20살에 나로도란 섬에서 있다가 20살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21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치과에 10년을 근무를 하고 웨딩 플래너로 일을 하고 그리고 텔레마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사의 텔레마케터 일을 하다가 사업도 했었고 커피숍도 했었고 하다가 1년 만에 또 말아먹고 또 이제 찜질방 일을 했었어요. 아시는 분하고 사업을 같이 했었는데 막상 이제 동업을 해서 오픈을 딱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동업 조건이 자기가 애초에 시작했던 거하고 달라지더라고요. 여기에서 판을 뒤집을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가기는 싫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나갈 테니까 그러면은 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언제까지 해주기를 하고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돈을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다 빌렸단 말이에요. 빌려가지고 한 달에 매달 나가는 돈이 한 달에 500만 원하고 이자하고 원금하고 빨리 상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만 원을 세팅을 해놨어요. 자신 있으니까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의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아주 비참해지더라고요. 나중에 한 1년이 넘은 상태에서 그 돈을 받기는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이미 나는 그 돈을 저한테 갚을 때는 어떨 때는 10만 원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0만 원, 어떨 때는 70만 원. 나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돈들이 조금씩 저한테 해주니까 제 돈은 공중분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은 사실은 거의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정리를 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그냥 가위로 싹 잘라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제 50대 이제 후반이거든요. 후반에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 그런 이제 스스로 마음이 들어서 진짜 독립을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래서 산청을 온 거예요. 빚을 그럼 다 갚고 오신 거예요? 그럼요. 갚고 언니가 좀 대여해서 빌려주고 갚고 그거는 이제 다 갚았어요. 그래서 지금 산청에서 살면서는 빚이 없는 삶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요. 간호조무사부터 카페 사장님까지 수많은 직업을 가지며 맹렬히 밥벌이를 했던 도경 씨.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눈앞엔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였습니다. 모든 빚을 갚고 돌아보니 두 손엔 남아있는 게 별로 없더랍니다. 그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죠. 그래서 도경 씨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산청에서 작은 방 한 칸을 빌려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손빨래로 행주를 빨아 건조대에 넣는다. 그렇게 나 홀로 귀촌을 한 지 8개월. 그동안 마음 약해질까 가족들과 거리를 뒀다는데요. 서울 사는 큰언니가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울 사는 언니와 형부의 방문에 신난 도경 씨. 강아지도 형이야. 따라서 들어간다. 몇 시간 걸렸어? 4시간. 4시간? 지나네. 언니 61세 김경희 씨, 형부 많이 컸네. 63세 진민화 씨. 아이고, 이건 뭐야, 언니야? 작은 언니가? 아니, 누가 김치 오래. 작은 언니가 와야지. 처음 오시는 거예요? 네. 자, 까망아. 너도 처음이라서 너무 얼떨결해. 엄마가 엄마인지도 모르고.
사세, 까망이, 반려견. 엄마랑 떨어져 사니까 엄마가 봐도 이상해. 엄마 봐도 이상해. 내가 어쩌다가 시집을 못 가. 니를 낳아가지고 이놈의 내가 어쩌다가 걔 엄마가 돼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걔 엄마가 돼가지고 걔는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개딸이에요. 개딸. 이제 제가 여기에서 사니까 강아지를 여기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다가 놨는데 이제는 언니가 키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지도 않고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짐 풀기 무섭게 집을 나서는 자매. 도경 씨가 준비한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것 같죠? 언니 지리산 계곡은 안 가봤지? 응. 계곡길을 트레킹할 수 있도록 해놔가지고 계곡길이 물소리로 시작해서 물소리로 끝나. 산청에 온 후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언니 경희 씨와 함께 걷고 싶은 길. 차, 지리산 계곡으로 갑시다. 경칩도 지났으니 지리산 자락에도 봄 기운이 움트고 있을 겁니다. 푸른 송림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얼음을 깨치며 흐르는 물소리도 자매를 반겨주겠죠. 늘 혼자 걷던 지리산 계곡길이 오늘은 조금 소란스럽겠군요.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가망이 안녕. 가망아. 엄마랑 이모랑 갔다 올게. 귀엄마랑. 형부는 반려견과 있고 자매는 트레킹을 시작한다. 형부 다녀올게요. 가망이 아까 내가 줬죠 간식. 네, 그 가방이 있잖아. 나 가방에? 아니요, 가방이. 응, 가자 언니. 잘 놀고 있어? 가망아, 우리끼리만 갔다 오는 길이야. 너는 여기 있어. 자막, 자매가 함께 걷는 지리산 대원사 계곡. 지리산 천왕봉에서 이어지는 물길이 기암 괴석을 따라 30리를 흘러가는 대원사 계곡. 도경 씨가 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산청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출발할 때 화이팅 한번 하고. 파이팅! 에이 언니야 손.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야, 숲. 숲 터널이어가지고 살 타지도 않고 그야말로 산림욕을 다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야. 진짜. 봐봐 물소리 얼마나 좋아. 와, 깨끗하다. 아, 여행은 이렇게 한적할 때 하는 게 좋은 거야. 맞아. 언니가 걷기 시작한 지가 한 언제부터지? 10년 됐어. 그치? 어. 그 전에는 뭐 걷는 거 발바닥 아까워서 걷지를 못하고 있다가 왜 걷게 됐을까 언니가? 살찌면서. 살 빠지면서 언니가 걸었어. 살이 찌니까 살 어. 빼기 위해서 걷기를 시작했지. 그치.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계속 걷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찌지도 않고. 유지. 어. 얘들아 나왔어. 도경아 씨 왔어요. 이 맛에 오거든요. 이 맛에. 졸졸 흐르는 계곡 소리를 들으며 그러니까 걷는다. 이런 데 오면은 하루 종일 나오는 소리가 예쁘다, 좋다, 멋지다, 예쁘다, 멋지다, 좋다, 좋다. 하루 종일 나오는 소리가 좋다예요. 동생은 어떤 동생이에요? 얘요? 자유로운 영혼의 언니 61세 김경희 씨. 저기 몸만 가지고 전국을 있잖아요. 다니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여자. 혼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여자. 그러지 마. 시집 갈 거야. 아이고 가지마. 안 돼, 갈 거야. 조카들도 있는데 뭔 시집을 가? 조카들이나 시집 가야지 장가 가고. 아이고. 오빠들이 몇 살인데요? 이제 20대 30대 초반. 네. 다 이제 29, 30이지. 31. 아, 31이야? 30대. 제가 시집갈 나이에 걔네들 똥기저귀부터 제가 빨아대고 그리고 걔네들을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받았어요. 산청에 오기 전까지 도경 씨는 큰언니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남매 중 성격과 취향이 가장 비슷한 두 사람. 막내 동생의 한참 늦은 독립 선언을 가장 열렬히 응원해준 사람도 큰언니 경희 씨였다는군요. 다리 아래에서 계곡물을 마신다. 맛있다. 물이 달아요. 집안의 막내인 도경 씨. 가족들에겐 조금 별난 식구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릴 때도 배낭 하나 메고 산으로 바다로 여행 다니는 걸 더 즐겼다죠. 도경 씨 말을 빌리면 세상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산악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승마도 하고 패러글라이딩 세계로 그때 26 무렵에 빠진 지가 한 15년? 26살 때 이제 글라이더 시작하고 나서 큰 사고가 나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엉덩이로 추락을 하다 보니까 척추가 이제 나간 거죠. 나중에 이제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언니는 이제 보호자니까 다 알잖아요. 선생님이 너 못 걸은다고 했다. 너 하반신 마비가 된다고 했다. 그 병원에서 막 그러고 막 울었죠. 하고 1박 2일 정도 울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불을 이제 시트를 그때 하얀 걸 싹 뒤집으면서 걸으면 괜찮아져. 괜찮아. 내 다리 이쁘단 말이에요. 나 예쁜 다리 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 다리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 걸으면 돼. 걸으면 제대로 못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을 다 잘라놨기 때문에 각도가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쪽 다리가 되게 또 아주 가늘어지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1년을 펭귄 걸음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다리 근력도 없고 또 이쪽으로 수술을 해놓으니까 더 기운이 없어갖고 걷는 기능을 잃어버렸더라고요.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행복이 도경 씨를 세상의 수많은 길로 이끌었고 그렇게 스스로 걷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2018년 그녀 나이 52엔 처음으로 국토 종주를 떠났습니다. 고성에서 출발해 동해안 7번 국도를 꼬박 한 달을 걸었고요. 이듬해엔 1000km가 넘는 서해안 종주를 두 발로 완주했습니다. 오늘은 지리산 계곡길을 언니와 나란히 걷고 온 도경 씨입니다. 집, 주방, 걷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지만 글쎄요, 음식 솜씨는 어떨까요? 사과로 볶음밥 해 먹으면 생각보다 맛있어요. 음식을 해 먹다 보니까 막 예쁘게 하고 이러는 것도 없고 대신 그냥 그 포커스는 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자. 고기보다 채소를 더 좋아하는 언니를 위해 사과 볶음밥을 만드는 중입니다. 모처럼 좁은 부엌이 복작복작하는군요. 캐슈넛. 아니 미역국에다가 고기 넣고 많이 끓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기는 좀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저는 캐슈넛 안 넣고 들깨가루 넣어요. 집에서. 되게 맛있어요. 언니는 들깨가루 넣고 나는 캐슈넛 넣고 이거 다 본인들의 취향이니까. 소고기 대신 캐슈너트로 맛을 낸 미역국은 어떤 맛일까요? 언니야 반찬이 엄청 간단 명료다. 다 까마니. 들어갔다. 밥상은 단출해도 음식은 입에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반찬은 김치뿐. 삼시세끼 혼밥하던 도경 씨도 오늘은 말동무가 많습니다. 어망아. 캐슈넛을 적당히 넣어야지 이거 맛있어. 많이 넣으면 너무 텁텁해. 먹을만한데? 25년을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경희 씨. 동생 집들이를 핑계 삼아 모처럼 서울을 떠나왔다죠. 오늘 밤엔 두런두런 잠의 수다를 자장가 삼아 경호강도 단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간다.
다음 날 아침 언니가 다시 서울로 떠나는 날, 두 사람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는 걸까요? 아침 해가 더 포근해졌습니다. 사랑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함께 나오는 세 사람. 어이구. 내가 아침에 집에 가시는 건가요? 네. 언니는 집에 가고 저는 작가님 만나러 가고 제가 도보 여행에 관한 책을 네. 쓰려고 마음 먹고 작가님하고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까망아, 너는 서울 가서 살아. 네. 엄마는 여기서 살다가 좋은 날에 또 봐. 감사합니다. 언니 얼른 가. 형부와 언니, 까망이가 함께 차를 타고 출발한다. 귀촌을 하면서 도경 씨에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도보 여행의 경험을 글로 쓰는 일이죠. 차 안, 300km를 가네요. 300km. 어디 목적지가 어디예요? 오늘 시흥으로 가는 거거든요. 작가님이 이제 그쪽에 계셔서 지금 오늘 1대1로 좀 코칭을 받아서 책을 좀 내려고. 20대부터 중년이 된 지금까지 수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길 위에서 보낸 시간과 추억은 얼마나 깊을까요? 틈틈이 써놓은 글을 한아름 챙겨서 상청에서 경기도까지 4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자막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안녕하세요. 작가와 만나 팔꿈치로 인사한다. 도경 씨의 책쓰기 멘토인 정강민 작가. 이게 무슨 수업이에요? 책 쓰기 수업이에요. 야외 벤치에서 진행되는 글쓰기 제가 수업. 책을 쓰고 싶은데 도대체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정강민 네. 작가. 그 국토 종주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거나 봤던 거나 그냥 이렇게 적어내신 거잖아요. 네. 엄청난 좋은 소재죠. 리얼타임의 소재니까. 길치아시의 도보 여행, 네. 뭐 요렇게 해서 길 끝에서 땅 끝까지, 뭐 길은 스스릉이었더라. 요거는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네네네. 걸어오면서 느꼈던 거니까 발꼬락에 신발을 뚫어도 나는 걷는다. 예. 괜찮아요. 다 그 목차로도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것들이. 두 발로 내딛던 길. 보니까 그 길에서 느끼고 깨달은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입니다. 도경 씨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이 된다면 또 누군가를 길 위로 이끌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못 걸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그냥 유일하게 잘하는 게 이거니까 또 걷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문에 조금만 나타내도 이분은 그냥 걷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매력적이라. 토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짠. 국토 종주하면서 진주 갔을 때 어떤 많은 느낌이 들었냐면요. 목욕탕을 갔는데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제가 다 얼룩말이었거든요. 반팔 입으니까 여기도 까맣고 여기는 하얗고 여기 까맣고 하얗고 그러면서 이제 국토 종주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길을 왜 알고 이렇게 찾아다니노? 어떻게 길을 알고? 안 무서운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고 싶은 마음은 다 있거든요. 그런 그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거든요. 첫 발 딱 떼고 나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첫 발을 못 떼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좀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저처럼 꼭 국토 종주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용기 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 걸어서 만나는 것들이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 걸었을 때 만나는 세상은 정말로 다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을 깨고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 50 중반에 처음 해보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나 홀로 귀촌은 물론이고요.
내 이야기를 책으로 엮는 모험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아직은 출판사의 거절이 두려운 신인작까지만 말이죠. 집, 오늘 작가님한테 막 혼나고 그러면서 이제 코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씻기 전에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책 일단은 출판사에다가 내 책이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는 작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출판사에 보낼 원고를 정리 그동안에 중인 있는 도경 씨. 뭐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혔는데 오늘 이제 만나서 혼나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또 생겼어요. 일출이 웅장했던 동해안 해파랑길부터 만년설과 함께 걸었던 몽블랑 둘레길까지 글을 쓰면서 도보 여행의 추억을 소환하는 도경 씨입니다.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도보 여행가의 배낭 속에도 한 페이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바닥에 펼쳐둔 배낭 속 준비물. 도보 여행 하는 준비물이거든요. 제가 이제 국토 종주하면서 한 번도 발에 물집이 안 잡혔거든요. 근데 보통은 물집이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발꼬락 양말하고요. 발가락 양말. 이 스타킹에가 비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에 굳은 살이 계속 걷다 보면은 발바닥이 되게 딱딱해지고 발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비누 가지고 발바닥을 코팅을 해줘야 돼요. 바셀린을 바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발바닥이 속에서 미끄러져요. 그리고 끈적거리고 미끄러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대신 이제 비누를 바르니까 발바닥이 코팅이 돼요. 발바닥에 그러니까 딱딱한 게 덜 생기더라고요. 이 양말을 신고 발가락 양말. 그 위에다가 스타킹을 신으면 발이 속에서 계속 마찰이 생기잖아요. 마찰이 생기는데 얘가 스타킹. 약간 미끄러져요. 그래서 굳은 살이 안 배겨요. 물집이 안 배겨요. 안 생겨요. 무조건 가벼운 것부터 넣고 이건 이제 갈 때 할 거니까 매화가 이제 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화를 만나러 가야죠. 그리고 야도 머리 헤드에다가 넣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딱 1박 2일용이 싹 되는 거네요. 필수품이죠. 오랜만에 배낭을 꺼낸 도경 씨. 남쪽 마을엔 벌써 매화가 한창이라죠. 겨우내 지리산 계곡길을 걸었으니 이제 아랫마을로 봄 마중을 떠날 참입니다. 해가 진다. 붉은 해가 뜨며 점점 밝아지는 하늘. 며칠 후 다시 찾은 도경 씨 집. 그새 지리산 자락엔 봄빛이 더 파고들었습니다. 꽃단장 좀 할게요. 거울을 보며 단장을 하고 짐을 챙겨 집을 나선다. 오늘의 목적지는 전남 광양. 이맘때 붉은 홍매화가 지천으로 피는 고장입니다. 광양 초입에서 차를 넣고 거기 이제 섬진 강변하고 매화 길이 되게 지금 예쁘게 꽃이 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구까지만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고 차를 운전해 전남 광양으로 출발. 매화꽃망울 터졌다는 소식에 도보 여행을 결심한 도경 씨. 자막, 섬진강. 광양과 하동 사이를 흐르는 섬진강을 따라 천천히 걸어볼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꽃이 많이 펴가지고 한번 걸어보려고요.
길을 안내해주는 건 오로지 붉게 핀 홍매화뿐. 목적지도 별다른 코스도 정하지 않고 그저 두 발이 이끄는 대로 걸으면서 길이 안겨주는 행복을 즐기면 그만입니다. 배낭을 메고 셀카봉을 든 채 걷기 시작한다. 어머나, 아이고 예뻐라. 세상에, 너무 반갑다. 걸어서 가면은 사실은 하루 종일 뷰가 변하지가 않아요. 큰 변화가 없어요. 차를 타고 가면은 하루 종일 걸으면은 뭐 100km도 가고 200km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걷는 거는 30km에서 40km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뷰가 뭐 저런 산이 있다. 그럼 저 산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길 자체도 고요하고 좀 조용한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참 좋아요. 그냥 하루 종일 나랑 같이 걷는 저 산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섬진강이잖아요. 여기 하루 종일 아마 저 따라다닐 거예요. 오늘은 섬진강이 도경 씨의 길동무인가요? 제 친구예요. 네, 정읍에서. 어메, 카메라, 우리 그 여행 다니는 친구야. 57세 노준철 씨. 또 다른 길동무 도착.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얘가 막 나를 뺑뺑이 돌린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63세 신윤정 씨. 촬영하는 거야 지금? 또 왜 또 이러고 다녀? 신나게 함께 걷기 시작한다. 도경이가 신윤정 씨. 국토종주하고. 국토종주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해요. 정말 발이 이렇게 붓고 걸음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데 걷다 보면 또 걸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이제 하루에 2km씩. 그때는 이제 헬스장에서 그러다가 답답해서 못 걷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앞이 공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경이 2만보 걷고 전화 통화하면서 저는 10,000보 걷기로 작정하고 차근차근하니 했더니 하루에 4km도 걷고 10km도 걷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걷는데 재밌어요. 친구 따라 걷기 시작하면서 살도 빠지고 혈당 관리도 잘하고 있다는 윤정 씨. 도경 씨가 친구들 사이에서 걷기 전도사로 불리는 이유를 알겠군요. 돌이켜보니 삶이 가장 고단했을 땐 죽지 않으려고 길을 걸었습니다. 걷기에 집중하다 보니 뾰족하게 날이 서 있던 마음이 어느새 둥글둥글 달라졌다죠. 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길에서 만난 고마운 사람들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자막,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그동안 도경 씨가 걸으며 만난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배낭에다가 이제 도경아 씨 국토종주 중이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면은 가다가 딱 한 번 크락션 눌러주고 도경아 씨 화이팅! 차 안에 있는 사탕 두 알 딱 이렇게 건너드리면서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 그래도 힘내세요. 또 이런 분들도 있고, 아유 시장 할 텐데 여기서 가래떡 좀 먹고 가라고 막 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선생님, 저는 여행 중이니까 물론 배 고파요. 딱 요것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배낭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딱 그것만 가져가고. 주유소를 지나갈 때 다들 알바하시는 할아버지들 많이 계셔요. 박수 쳐주고 물 한 병씩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쩌다 이렇게 한 사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원래 그렇게 열려져 있어서 누구든지 지나가면은 제가 아니라도 다 이렇게 보듬어 주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가 마음에 가시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고 둥글둥글해지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 한마디 이렇게 해주는 게 그냥 그 뭐랄까 아우 너 참 장하다 이렇게 뭔가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듯한 느낌? 보폭 맞춰가며 함께 걷던 친구들이 떠나면 다시 온전한 나의 길이 펼쳐집니다. 혼자서도 계속해서 걷는 도경 씨. 도경 씨에겐 아직 궁금하고 걸어보고 싶은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또한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요? 지리산에 여름바람이 불면 또 어느 길을 걷고 있을까요? 제가 국토종주를 하니까 언니들이 오빠야들이 아우 도경아 고생한다 밥 사 먹어라 그러니까, 어머나 애쓴다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그러면서 십시일반 돈을 보내주는데 그게 이제 그냥 처음에는 못 모르고 언니들이 주길래 어머 언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러고 썼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돈인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그런 돈들을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6월 달에 국토종주 하는 건데 이번에는 진짜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부 여행가가 돼서 진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꿈꾸었던 저는 이제 자식이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자식 삼아서 버려진 그 장애 아이들에게 도움을 좀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부할 때 걸을 때 한 걸음당 뭐 2원씩 1원씩 해가지고 보통 한 하루에 걸으면은 한 3만 보에서 4만 보 걷더라고요. 그러면은 30일 정도 걸으면은 90만 원에서 한 120 정도 되거든요. 한 10군데에서 협찬을 받아서 기부하고 싶다. 이게 올해 이제 제 걷는 거에 많은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걷고 싶어요. 눈 덮인 알프스 산맥 아래도 보드레한 해풍이 불던 작은 해안도로와 편백나무가 울창했던 고향마을 숲길에도 내가 있습니다. 돌아보니 길은 때때로 삶의 고민을 덜어주는 벗이었고 살아갈 방향을 안내해주는 너그러운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인생 절반은 누가 뭐래도 즐겁고 당당하게 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구를 걷는 행복한 도보 여행가로 살아가겠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도보 여행가 도경 씨. 자막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044-204-8000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8월이랐다 시즌4 지구를 걷는 56세 도보 여행가 도경 씨였습니다.